반갑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특징과 바람직한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볼 대전 대입지원단 교사 강현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고등학교 내신 체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192학점 시대에서는 교과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산출을 넘어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를 깊이 있게 고려한 신중한 과목 선택이 중요한 고교 학점제로서 과목별 평가 지표인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추가 제공됩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등 과목 개설 유형을 알 수 있고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 이수 등과 같이 과목 이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편입 전학 등과 같은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차이 등으로 운영상 특이사항이 추가 제공됩니다.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1등급은 10%, 2등급은 24%, 누적 34%입니다. 3등급은 32%, 누적 66%, 4등급은 24%, 누적 90%, 5등급은 10%입니다. 기존 9등급제 대비 상위 등급 진입의 문턱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숫자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었으나 우수한 성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성실성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과목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평가합니다. 절대평가는 A등급에서 2등급까지 평가하고 상대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체육, 예술, 교양교과군, 과학탐구 실험 과목은 성취도, 즉 절대평가만 기재합니다. 또한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인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미기재됩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보통 교과는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동시에 하며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A, B, C, D 절대평가, 체육, 예술, 과학탐구 실험은 A, B, C 절대평가, 교양은 P로 평가되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절대평가 자료로 원점수, 성취도가 제공되고 상대평가 자료로 석차 등급이 제공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가 존재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는 각 영역별 500자입니다. 봉사활동 실적 활동 내용은 실적별 50자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특이라고 하는 곳은 과목별 500자입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300자입니다. 변동 사항 중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진로 특기 사항이 700자에서 5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세특에서 공통 과목 1, 2, 즉 1학년 과목은 합산 500자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진로 700자에서 500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500자에서 300자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이므로 더욱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제한된 글자 수 안에 표현해야 하므로 단순 나열이 아닌 교과와 창체 활동을 연계한 깊이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챕터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체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3학년까지 시행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달리 2028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전 체제에서는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했고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두 가지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028 수능에서는 단일 체제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을 대부분 응시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폐지될 것이고 기본기와 공통 영역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범위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고요. 수학 영역 범위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입니다. 사회과학 응시자는 반드시 사회과학계 모두 응시해야 하며 사회탐구는 통합사회, 과학탐구는 통합과학을 치르게 됩니다. 이전 체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사회과학 응시자는 계열에 상관없이 반드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화점 중에 하나이고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기재합니다. 한국사 영역,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월, 6월, 9월, 10월에 학력평가가 실시되며 3월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전범위, 2학년은 이전 학년 전범위입니다. 6월, 9월, 10월 학력평가는 해당 월의 진도 수준에 맞추어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학력평가는 내 위치를 파악하는 객관적 나침반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로 바람직한 학교 생활을 통한 대입 준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은 대학이 학생의 성실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생활기록부 맨 앞장에 위치하는 만큼 학생의 첫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결 횟수가 너무 많으면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근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깨끗한 출결 기록만으로도 대학에 긍정적이고 성실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수업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의 핵심 토대입니다. 다음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여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대입 성공 가능성을 높여봅시다. 첫 번째, 기본기. 기본기는 국어의 독해력,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각 교과별 기초 지식과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성은 발표, 토론, 모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탐구심은 배운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거나 다른 과목, 활동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와 5등급제 하에서 나만의 학업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9등급제보다 상위 등급을 받기가 수월해진 만큼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필평가는 학기별로 한 번씩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성되며 교과 성적은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학기 말에 산출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 특히 교과 석차 등급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업 역량 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는 단순한 점수 획득을 넘어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본인만의 학업 역량과 장점을 보여줄 최고의 무기이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수행평가 결과물을 자신의 탐구심과 연결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부 생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다른 특기사항에 연계하면 더욱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창체활동과 독서의 시너지. 지식 확장과 주도적 진로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수업에서 배운 지식은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완성됩니다.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심화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탐색,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독서는 모든 교과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습관화된 독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현재 독서 활동 사항이 대입 전형 자료에 직접 제공되지는 않지만 대학은 독서를 통해 어휘력과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과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 습관은 교과 수업에서 마주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하고 관련 배경 지식을 교과 창체 활동과 연계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독서에 꼭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자료와 나의 기록을 대조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흥미와 적성, 역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활동을 구상하여 실천함으로써 미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대학 입학처의 전년도 입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학과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최근 2, 3개년의 성적 추이, 전형 요소의 변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모집 인원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 4회 실시되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공적인 학기 루틴을 위해서는 전략에 끊임없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학기 초에는 목표 대학 설정, 과목 선택, 완벽한 출결 관리를 시작합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적 호기심을 독서로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왕성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 기간에는 수행평가를 통한 탐구심을 증명하고 지필평가, 학력평가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학기 말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고 다음 학기 활동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 학기 반복되는 성실한 루틴과 데이터에 기반한 피드백이 합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성공의 열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적이고 일관된 발걸음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대응하는 전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편된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체제는 단기적인 요령이 아닌 확고한 기본기와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출결, 수업의 주도성, 그리고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무기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성실함이 곧 가장 강력한 대입 전략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